여러분 안녕하세요. 편한 언니입니다. 오늘은 임산부 여러분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증상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식의 주제가 아니라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세 임신 21주이고요. 코피가 자주 납니다. 양이 많진 않고 조금씩 자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웃으실 수도 있는데 이비인후과의 응급사항이 코피거든요. 혈관은 뭐든지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응급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큰 혈관과 작은 혈관, 즉 미세혈관들이 있는데 미세혈관의 손상을 받는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혈소판이나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들을 배출시킴으로써 피딱지를 만들어서 지혈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 혈관이 손상이 되거나 뇌과적 다른 문제로 인해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들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출혈이 못지않아서 응급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코도 마찬가지 코 안에 비교적 큰 혈관이 손상받게 되면 응급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산모분 중에 코피가 나서 밤에 지혈이 안 돼서 급하게 3차 기간 응급실 가셔서 응급소작술을 시행하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주의를 요하긴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게 반복되는 증상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것도 약간 우스우실 수 있는데 코파기입니다. 코를 당연히 안 파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파실 수도 있고 또 코를 파는 것과 비슷한 상황, 예를 들어서 코를 푸는 것, 코에 자극을 심하게 주게 된다면 임신 중에 점막이나 조직들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조그만 자극에도 점막이 잘 손상이 돼서 미세혈관 같은 것들이 노출되면 이런 식의 경미한 증상들이 자주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해보면 부인과 수술하고 다르게 조직들이 굉장히 흐물흐물하거든요. 산모분들은 그런 흐물흐물한 조직을 지혈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약해진 점막 때문에 코피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8세 임신 14주이고요. 임신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꾸만 성욕이 증가하고 자꾸 관계를 하고 싶고 오르가즘도 더 잘 느낍니다. 드디어 오르가즘 등장했습니다. 자, 이 사연은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또 약간 금술자랑일 것 같은 그런 문의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산모분이니까 고민이 되시니까 문의하신 거거든요. 진지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 중에 성욕 증가와 오르가즘 증가 개별적인 증상인데 약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분만 후에 수유기 때 우리 몸이 참 신비롭잖아요. 우리 몸이 아기만 보살피게끔 집중하라 라는 의미에서 몸이 바뀝니다. 질이 건조해지고 속력이 감퇴됩니다. 실제로 분만 후에 수유부 분들이 이제 질경을 넣을 때 아파하시고 질환을 보면 굉장히 건조해져 있거든요. 그런 변화들을 겪으실 수가 있고 생활적으로도 아기가 뇌가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마다 깹니다.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계속 깨요.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임산부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엄마란 표현을 쓰지만 그래도 예비 엄마에 속하니까 아직은 아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즐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신 중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모든 게 호르몬의 작용으로 돌아갑니다. 사춘기 때 반항하는 것도 일종의 호르몬 때문이고 임산부들이 심정의 변화가 생기거나 몸의 변화가 생긴 것도 다 이제 호르몬 때문인데 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내 몸이 옛날 내 몸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야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인차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산모분이시니까 이 산모분도 이제 걱정하시는 게 오르가즘이나 성관계가 애기한테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임신 중의 성관계는 임신 8주 전에는 감염이라든지 유산 가능성 때문에 피해 주시고 36주 이후에도 감염 가능성 때문에 피해 주시고 8주부터 36주까지는 하셔도 된다. 단 출혈이 있거나 하복부 통증이 심할 때는 피하고 그 외에는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오르가즘도 마찬가지. 오르가즘이 있는 경우 자궁수축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자궁수축이 있더라도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관계하시고 피가 난다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잘 가지 않고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괜찮아져서 정상적으로 분만 잘 하시고 문제없이 순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임신 중에 금술이 좋으시다면 스트레스도 없고 부부 간에 애정이 많다는 거니까 이제 애기한테 더 좋은 영향을 주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유부 때는 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임신 중에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아무튼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4세 임신 29주이고요. 임신하고부터 귀가 자주 멍멍합니다. 기멍멍 이 증상도 좀 듣습니다. 제가 중이염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중이염은 감기 끝에 올 수도 있고 그냥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감기 끝에 왔어요. 귀와 목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부위가 간질간질 하다가 어느 순간 귀가 한쪽이 멍멍한 거 있잖아요. 그 샤워하거나 물놀이 했을 때 물이 귀에 들어갔을 때 멍멍한 느낌. 이것이 중이염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를 보고 항생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상이 한쪽만 생긴다.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양쪽으로 중이염이 올 수도 있지만 한쪽만 그렇다. 중이염을 의심해 봐야 되고 증상이 심하고 하면 이비인후과 가셔서 중이염이 아닌지 보셔야 되고 경증인 경우 약간 멍멍하다 있을 수 있는데요. 임신 중에 혈액이 50% 정도 더 증가합니다. 귀에 좁은 혈관으로 혈류가 빠르게 가다 보니까 기멍멍 증상 때로는 일명 증상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가 아닌 경우는 그쪽 파트의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고 증상이 심할 때는 항상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고 경미한 증상은 제가 임신 중에 조금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4세 임신 23주이고요. 늘 쓰던 렌즈가 불편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안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임신 중에 각막이 두꺼워집니다. 안압은 낮아집니다. 시력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렌즈가 잘 안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고 그래도 뭐 기념사진을 찍거나 모임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잠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것도 증상이 심하면 안과를 가보시는데 경미한 증상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2세 임신 34주이고요. 마트에 갔다가 쓰러져서 놀라서 급하게 왔습니다. 실신과 의식소실을 구분하는 게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신은 의학적으로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그냥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의식소실은 뇌에 종양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의식소실은 쓰러지고 나서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고 실신은 쓰러지시면서도 무슨 일이래 사람들이 놀라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 실신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데 기립성 저혈압이나 위주신경 실신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다리 쪽에 혈관이 주로 확장이 됩니다. 혈액이 일시적으로 뇌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의식을 잃으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셔야 돼요. 꼭 빈혈관계가 아니고 혈액순환이 빨리 뇌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고 서 있다가 핑 돌고 쓰러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서 있다가 어지러우시면 제자리에 딱 앉으셔야 돼요. 실신 자체는 누워서 다리로 올려주시고 쪽으로 혈액이 많이 가도록 해주시면 금방 돌아오는데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넘어지실 때 다치실 수 있어요. 피가 좀 덜 쏠리도록 압박스타키 신어주시면 조금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또 이후에도 제보가 있다면 또 2탄, 3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한 언니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